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입니다. 네, 경제 신문을 읽어줘. 2020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경제 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경제 관련 종합면, 국제 관련 소식이고요. 부동산부터 시작을 하면 50층 공공 재건축 가능한 4종 지역 생긴다. 기존 400% 준주거지역 세분화, 주거중심 용적률 500% 신설, 공공재건축 5년간 5만 가구 계획, 잠실 5단지 음마 등 사전 컨설팅 신청,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재편 용역 연내 마무리, 도시계획 밑그림 재정비 가속. 서울 지역에서 35층을 초과해 최고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른바 4종 주거지역이 신설된다.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주거중심의 준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8.4 공급 대책에도 도입된 공공주도형 고밀 재건축, 공공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개편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 밑그림도 새로 그려나갈 계획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주거에 방점을 둔 준주거지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지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준주거지 세분화를 시작으로 서울 내 용도지역 재편 작업도 본격화된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도시관리 계획이다. 사실상 도시계획을 위한 밑그림이다. 일반 상업지역도 1, 2, 3종으로 나눠 400에서 800%로 용적률을 달리 적용한다. 여의도와 삼성역 같은 중심 상업지역은 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1500%까지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는 1000%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실제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신규 용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재편 내용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필요에 따라 선제적으로 준주거지역 세분화부터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산 전셋값 석 달 새 2억 상승. 부산도 전세값이 분양가보다 높은 게 단지가 속출. 수도권발 전세값 폭등. 전국으로 확산. 울산 올 입주 물량 작년에 10분의 1로 뚝. 전세 매물 씨말라. 분양가 6억이던 해운대 롯데캐슬이 84제곱미터는 호가 7억으로 뛰어. 임대차법 이후 전국 전 월세 매물 11만 건 하락. 전세난 부추겨. 지난 7월 31일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벌어진 전세 대란이 서울과 수도권을 거쳐 지방으로까지 확산됐다. 전국 곳곳이 전세 매물 품귀와 가격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 아파트 전세값까지 억대로 급등. 수도권 전세값도 여전히 강세.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이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74,345건으로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직전인 7월 30일 18만 2,817건보다 약 60%가량 감소했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최근 3년여간 매매 가격도 올라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월세 세 공제라도 확대해 이들의 부담을 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계속 월세 살아야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되네요.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드네요.
경제 금융 주식 원 달러 환율 18개월 만에 1140원대로 위안화 가치 초강세 흐름과 미 추가 부양책 기대 영향, 외국인 한 증시, 한국 증시 복귀도 한몫. 원 달러 환율이 1년 6개월 만에 달러당 1140원대로 내려가는 등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원화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위안화가 초강세 흐름을 보인 결과다.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 것도 영향이 미쳤다.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의 위안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도 동반 상승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오전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 거래일보다 0.067위안 내린 6.7126위안에 고시했다. 위안화는 지난 9일 홍콩 영내 시장에서 1.42% 내린 달러당 6.6947위안에 거래됐다. 2005년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를 고정시킨 이른바 패그제 폐지 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바이든 후보의 대세론이 굳어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현재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선 승리와 상원 과반석까지 휩쓰는 이른바 블루웨이브 민주당 물결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을 요구하는 등 1조 8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제시한 현 트럼프 정부보다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2조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도 상당하다. 미국 정부의 씀씀이가 늘면 그만큼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환율이 달러당 1130원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봤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달러당 1130원 선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4월 19일 1136원 90전이 마지막이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지난주 연휴 동안 중국 위안화 초강세 흐름이 이날 오롯이 반영되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았다며 바이든 당선 기대가 커지고 있어 환율이 1130원 선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외국인 컴백, 여행 항공주 강세, 2400 안착 신호, 코스피 지수 얘기하는 거고요. 주목할 만한 증시 흐름 변화, 이달 들어 외국인 1.3조 순매수, 개인 1.5조 매도, 주도 세력 교체, 한미 증시 탈동조화 움직임, 코로나 피해주 반등도 긍정적. 코스피 지수가 이틀 새 2400선을 웃돌았다. 코로나19 폭락 이후 세 번째 2400선을 돌파해 상승을 시도 중이다. 요즘 증시에는 이전 두 번째와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이지만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 반등장을 이끌었던 개인들은 매도 우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매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신흥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차이점은 한미 증시의 탈동조화, 디커플링과 유통, 항공, 여행주 강세다. 비대면주에서 콘택트주로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신흥국 증시가 선진국보다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원전 개미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뒤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항공주와 여행주, 유통주 등의 반등세가 가파른 것도 최근 증시의 특징이다. 김유혁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백신이 조기 승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공주에 접근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연말에는 내년 상반기 중 긴급 승인이 나오면 여객 수요 회복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백신은 금방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밀과는 블루웨이브 올라탔다. 미 국채 바이든주 베팅.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푸틴이 2개의 백신을 승인했다고 하는데 그게 부작용이 없는지, 정말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미국 트럼프나 바이든이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백신을 맞는 게 부작용이 없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크게 증시 변동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네, 종합면 밀과는 이미 블루웨이브 올라탔다. 미 국채 바이든주 베팅. 누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보다 확실한 바이든 승리가 낫다. 지지율차 벌어지자 시장 호재로 바이든 테마주 올해 18% 급등. 네, 신재생 ETF, 미국 ETF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올해 대비해서 한 150%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대규모 추가 부양책 기대감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상승세. 미국 월스트리트가 올해 대선 11월 3일에서 블루웨이브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자자들은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싹쓸이하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블루웨이브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인 푸른색 물결을 뜻한다. 주식시장뿐 아니라 채권시장에서도 무게중심이 블루웨이브로 이동하고 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3일 연 0.726%를 기록해 9월 29일 1차 대선 TV토론 연 0.644%보다 급등했다며 선거가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채금리 상승은 국채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요. 대선 이후 연방정부와 의회가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처리해 재정 적자가 커지고 국채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다. 현재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공화당은 3천에서 5천억 달러, 트럼프 행정부는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주장하면서 부양책 협상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면 민주당 방침이 관철될 확률이 높다. 자산운용사 노이버 거버먼의 타노스 바라다스 글로벌 투자부문 공동 책임자는 민주당 싹쓸이가 나타나면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연 1.3%까지 쉽게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환 시장도 블루웨이브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9일 바이든이 확실한 대선 승리 가능성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으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며 투자자에게 달러 매도 의견을 냈다. 네, 이번 주 경제신문을 읽어줘, 한국경제신문을 읽어줘는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